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독자님의 사연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이것 없으면 견디시지 못하는 바로 최고의 묘약, 링겔, 그렇죠. 그리고 포션입니다. 포션. 네, 포션, 커피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커피 사랑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커피 사랑.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글을 읽으신 구독자님께서 저와 세무사님께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걸 읽어보고 세무사님의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얼마 전 아래와 같이 신박사님의 한국인의 커피 사랑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커피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정말 많죠. 프랜차이즈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이 다르고 이디야가 다르고, 싼 데는 또 싸게 팔고, 맞아요. 비싼 데는 또 비싸게 팔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커피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길래 그럴까요? 커피 한 잔 가격에도 세금이 포함되겠죠? 어떤 세금들이 포함되나요? 세금도 가격 차이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세무사님도 평소에 커피 자주 드시지만, 지금도 드시고 계시지만, 공유 피스커피도 맛있죠? 맛있습니다. 네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일단 세금이 가격, 매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렇죠. 그게 그냥 가장 넘어갔죠. 안타까운데 네. 우선 커피에 매겨지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관세, 관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세. 두 가지가 부가가치세.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커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로스팅이 된 커피를 사와서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계시고, 로스팅이 안 된 생두를 사오셔가지고 직접 로스팅을 하셔서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경우에 이제 좀 세금이 다르죠. 로스팅이 되어 온 걸 사오시면 이제 관세가 조금 붙을 거고, 로스팅이 안 된 생두를 사오시면 이제 관세의 차이가 조금 있을 거예요. 부가세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이 부분까지는, 관세에 대해서까지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크게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 볶아진 원두를 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라인더에 갈아서 커피를 내고 하는 거에 익숙해져 계셔가지고, 게다가 프랜차이즈를 하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완제품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관세까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접 커피를 들여와서 나만의 커피를 브랜딩하고 싶거나 좀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생두까지 수입을 해서 하면 관세를 고려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보통 커피숍 외에 다른 공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로스팅하는 기계가 워낙 커서 따로 공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보통은 다 된 걸, 로스팅 된 걸 사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세 말고 중요한 게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소비하는 행위에 붙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붙어요. 그냥 부가세가 무조건 붙는 거죠? 커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붙죠. 면세 항목이 아니니까 무조건 붙는데, 이제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재료비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 외 광고비, 임차료, 그리고 로열티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최종 원가가 한 잔에 3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나는 100원만 한 잔에 남겨야겠다라고 해서 판매가를 400원으로 잡아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40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을 남기겠다고 했는데 100원이 아니라 400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37원을 빼면 363원. 그래서 마진은 63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지난번에 우리 대화했던 그거잖아요. 맞아요. 창업 초기의 사장님들이 가장 많아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자체가 매출 금액인 줄 알고 프라이싱을 할 때 부가세를 고려를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같은 케이스인 거죠. 맞아요. 그게 가장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하시는 63원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도 소득세를 고려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렇네요. 소득세까지 고려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남는 게 훅 줄어들어서 한 마진이 63원이 아니라 한 5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50%가 빠지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남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가격을 쉽게 올릴 수도 없고, 이미 고객들은 그 가격을 알고 맞아요. 그 가격에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400원짜리가 500원이 되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의를 할 때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한데 일단 원가하고 판매가 책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어떠한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커피 장사를 포함해서 창업을 하시든 부가세를 고려한 프라이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커피 프랜차이즈 대장이죠,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코리아인데요. 스타벅스 여기는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것 같더래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반대로 이디야 같은 브랜드는 가맹점주들에게 가게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대요. 그렇죠. 그럼 다른 거죠. 스타벅스는 직영점 위주로 가고 그렇죠. 이디야 같은 곳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가고. 직영점과 가맹점의 운영상의 또는 세무상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무사님이 알고 계신 대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직영점은 본사가 관리하는 곳을 직영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맹점은 별도의 가맹점주를 두고 가맹점주가 주인이 되는 곳을 가맹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장 큰 차이는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실은 전부 다 본사에 부담이 되고 가맹점이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은 오롯이 가맹점주의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사실 직영점과 가맹점의 세무상 차이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차이점이 있다면은 직영점은 법인일 것이고 가맹점은 보통은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세율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그런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궁금해서 식당 들어갈 때 사업자 등록증하고 영업신고증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 싹 보고 있으면은 사업장 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놀부부대찌개라고 되어 있고 법인사업자라고 해서 본점, 지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보통은 직영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고 대표자 이름이 내가 알고 있는 놀부부대찌개 대표가 아니다 라고 하면 가맹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영수증에도 적혀 있어요. 영수증에도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의 대표이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각 가맹점주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아 여기는 직영이구나 가맹이구나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커피 관련된 제 글을 보시고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세무사님과 답변을 해봤습니다. 일반 상식선에서 커피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많으셨을 테니까 좀 많이 아시게 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